네, 안녕하세요. 네, 투가연 한동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본인이 연천 쪽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승철이 네가 토지 쪽 전문가니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뭔가 그 땅에 대해서 그 녀석이 알아보는 땅에 대해서 말을 해 주려고 하던 차에 네, 제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의 기대감,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교육 내용으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능적이고, 나름 돌다리를 두드려 간다라는 스스로의 신중함,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에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주변의 전문가라고 하는 지인들, 공인중개사 친구, 뭐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 안 하겠지. 적어도 나한테 오바는 안 떨겠지. 사기는 안 치겠지. 네,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친구 그 녀석도 네, 마찬가지겠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이.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유튜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봤어요. 저 역시도 이제 유튜브에 완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가 온 것 같다라는 압박감까지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컨텐츠 및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한 2시간 동안 유튜브를 봤는데 어, 지금 딱 꺼버렸어요. 2시간 정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크게 전문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토지 투자 즉 부동산 완전 전문 분야죠. 네. 근데 이제 왜 제가 피로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이라 할까? 그런 걸 느낀 게 뭐냐면 거의 구독자가 이제 10만 명에 가까운 유튜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동산 쪽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구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영상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로 아파트 전문가시죠. 아파트 및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 가고 저 역시도 좀 감탄도 많이 해요. 그분의 식견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컨텐츠 중에 하나가 토지 투자, 땅 투자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본인 친구 이야기를 거론을 예시로 들면서, 네. 아,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딱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분은 토지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구나. 경험도 많이 없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전문가가, 의사가 누군가가 본인 전문 파트, 정형외과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의료 쪽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 판단이 되죠. 그쵸? 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저 사람도 정형외과 의사인가 보네. 이야기하는 부분, 맞아. 상당히 전문가네. 저 부분에서는 나보다 경험이 높네. 이렇게.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정형외과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들었을 때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거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준 정도에서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잖아.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전문가 유튜브 분은 경제 쪽과 아파트 쪽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일반적인 그분의 영상을 보는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초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텐데, 저렇게, 진짜 필드에서 움직여보지 않은, 네, 어떤 책으로만 공부한 듯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만 명이 시청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토지 투자할 때 주변 전문가 지인한테 물어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홍강아 잘 들어라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볼 때, 자, 네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제 내가 너한테 뭔가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은, 자, 너한테 대한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이라도 네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주절주절 얘기를 해줘야만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소위 너랑 나랑 그런 어떤 체면, 이게 뭐냐면 소위 너 친구 인맥이 있을 거고 그중에 홍승철이는 나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중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내가 너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그게 크든 작든 영향력이 그러려면 내가 너한테 뭔가 너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자산 규모도 있기 때문에 뭔가 너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홍강이 너 돈 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그래, 땅을 전문으로 하니까, 이 녀석 돈 있네? 그럼 내가 좋은 매물 소개해 줄게. 나한테 사.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실 때, 그 지인이 과연 부동산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에 전문가고 실제 경험이 있는가를 1차적으로 먼저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강이라는 친구는요, 제가 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저한테 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 녀석은 저한테 상가나 아파트는 안 물어봅니다. 큰 그림에서 있을 때만 물어봐요. 뭐 913 대책 나왔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분당이나 이쪽 판교 쪽에 거기 어떨 것 같아? 이 정도만. 네. 그 친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인이 서울 용산에서 뭐 마포에서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땅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도심권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 지역에서 주변 쪽에 있는 물건들만 전문가예요. 빌딩이면 빌딩,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 주택 아시겠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서울 용산에서 수십 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하신 공인중개사 분이 땅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어요? 그분은 땅을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요. 그 전문가가 토지 투자 전문가면 토지 시장에서도 어떠한 파트에서 전문가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세요. 전원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린벨트와 같이 그런 것들 물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개발호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개발호재의 무게감을 가득 실어서 거기서 영향을 받는 투자 물건을 골라내고 그렇게 투자 가치를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실수요를 밑바탕에 두고 정말 안전하게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논리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지 토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시장에서 주로 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주변 지인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한다고 해서 물어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과는 정신과 의사에게. 네,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걸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친구인 홍강이한테 그랬습니다. 야, 홍강아,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땅,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줘봤자
그거는 50% 정도의 분석밖에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석은 객관적인 공법적인 서류 분석, 입지 분석에서도 네, 어떤 미래 가치 분석과 그리고 현재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환경 분석, 미래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입지 분석을 하는데, 두 개 다 불확실하게 제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환경 분석을 할 때도 그 지역에 많이 가보고 그 땅 주변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친구 홍강이가 물어보는 땅이 연천인데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 늘목리라는 마을인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미래 환경 분석은 주로 개발 호재를 밑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어떤 전문가가 해준다라는 거는요, 정말 50%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을 모를 때는. 땅은요, 여러분들이 투자로서 알아보시는 땅은요, 제가 여기 써져 있죠. 토지는 그 토지가 있는 지역에 무형적 요소인 이해관계자들의 토지 시장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땅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파트 쪽으로 가세요. 아파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들, 토지 시장 움직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가, 실거래가부터 해가지고 호가는 어떻게 돼 있고, 23평 아파트, 뭐 18평 아파트,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객관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화가. 그래서 그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요, 어느 정도 그냥 쉽게 그냥 고객이 판단을 해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송파에 송파구에 레미안 아파트, 그거 못하면 길 건너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비슷한 조건이지 않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길 하나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네. 근데 땅은요, 굉장히 정보가 폐쇄적이고 비대칭적이고요. 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땅 자체, 앞에 있는 땅, 뒤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별로 땅의 가치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에 따라서 가격적인 면이나 미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컨트롤하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대표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 컨설팅 업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떡방들도 있을 거고, 떡방은 이제 브로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연천이면 연천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더 먹거리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집중을 하느냐. 그럼 매수자들은 어떤 쪽에서 시장 쪽을 더 움직이느냐. 매수자들한테 중개를 해주는 건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어떤 지역의 물건 쪽으로 좀 더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그쪽에서 먹거리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느냐. 네,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땅 투자를 할 때는요, 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실 때 그 지인이 어떤 파트의 전문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강이라는 친구는 제가 땅 투자 전문가인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50%밖에 안 된다. 내 이야기 참고 50%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토지 투자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땅 거래해보고 매도자 시장은 어떻고 매수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을 안 했다면 100%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천 지역은요, 저 랜드홍이 집중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네, 저는 춘천, 원주, 여주, 평택, 당진, 안성, 네, 요 정도 바운더리. 이쪽을 집중하는 전문가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요 내용만 해도 벌써 14분을 했네요. 네, 여기서 잠깐 끊고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강아, 2부 꼭 봐라. 야, 근데 이거 벌써 산 거 아니냐, 너 이 땅? 지금 네가 나한테 물어본 지 일주일 됐는데? 모르겠다. 내 책임 아니다.